저는 좀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전환 얘기를 하면 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결국은 구체화되는 거는 굉장히 작은 과제입니다.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작은 과제는 그런 게 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연에서도 결국은 지속 가능한 전환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말 구체화되는 것은 작은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큰 그림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부분. 그래서 그게 있고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전히 우리가 R&D 쪽에서 저는 한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전히 R&D만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사회를 그걸 어떻게 기획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이런 부분은 R&D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것을 결국은 전달 체계를 연결해 나가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자기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학기술계 내에 몇 가지 포인트, 예를 들면 특히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은 큰 일을 해야만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작은 일을 하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는 다르게 바라보셔야 될 일이 있는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미션 범위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큰 범위를 하도록 설립되어 있는 기관들한테 작은 일을 맡기는 건 사실은 존재 방식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기관들이 여전히 기술 혁신 중심에 매달리고 있는 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중요한 문제로서 해결이 돼야 되는 과제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어떤 세계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작은 영역에서 해결되는 것들, 솔루션들만 가지고 전체가 시스템이 바뀌진 않아요. 그걸 어떻게 묶어내고 전체 시스템으로 연결시켜낼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시스템 과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린 거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연결시키고 그것들을 더 상향 발전시키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 과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 사회 시스템과 무관하고 현장과 무관한 R&D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제가 한 말씀만 좀, 저희 의원님께서 열공혁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에 해당되는 10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이제 어떤 혁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히 공공기관 또는 뭐 출연연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액션을 하는 그 본연의 졸린 목적, 대국민 서비스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복무하고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롤플레이를 하느냐는 그 기능에 맞게 장착되어 있고, 그러면 궁극적인 아웃풋은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각각의 공공기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능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다소 전문성과 대치되는 어떤 용어로서 좀 폄하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분명히 새롭게 리셋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한번 좀 유연하게 한번 판단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다원화돼 있고 다층화되어 있고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것은 새로운, 적어도 모두가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점, 출발선은 한번 미니멈 값으로, 우리 성지은 박사님 표현으로는 작은 사업의 단위로 이렇게 좀 출발해보자, 뭐 그런 취지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출연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현장의 신호를 어떻게 우리가 공론화할 것인가,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 탑다운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여질 수 없듯이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의지는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잘 갈피리 안 잡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요구되어지는 어떤 미션과 성과 평가라는 틀 안에서 어떤 그 본연에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 더 용기 있게 부각시켜낼 수 있는 여력의 문제나 현실적인 조건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건데, 현장의 신호를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정책적 신호도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이런 갭들을 좀 좁혀내가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말씀드렸던 내실화는 그런 의미에서 좀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저는 우리 센터장님한테 네네. 센터장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지역을 하나의 플랫폼을 하면서 다양한 실험도 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과학기술과 결합시켜 나가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 하나하나가 결국은 저희들이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실험이다. 어찌 보면 고도의
전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와 관련돼서 좀 말씀 듣고 싶네요. 네, 어찌되어 간에 이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비전에 대한 이제 공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방식을 이제 과학기술로서 풀어가는 분들도 계시, 다른 형태로서 풀어가는 시민운동 방식으로 풀어가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결국은 다 우리가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혁신가로서 동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에 계시는 분들, 행정혁신가로서, 공공혁신가로서, 시민운동가로서, 그리고 과학기술혁신가로서, 예, 제가 여기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이 보고서를 봤더니 이 상을 굉장히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정부가 좀 주도해서 벌써 이제 비전을 제시했는데 여기 이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해갈 건지 요거를 이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이제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이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보니까 비전을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국민의 삶과 경제 성장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미래 세대까지 포괄하고 지구 환경까지 포괄하는 여기에 전 지구적 과제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이제 그걸 잡아놓고 크게 한 4가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대목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미래상을 함께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여기에 각자의 분야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사역시인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에 또 중요한 한 축이 새로운 관계라 그랬잖아요. 저희 그동안 이제 전통적인 시민운동이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든 각자의 영역에서 익숙한 관계와 익숙한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 과학기술 쪽에 문외한인데 어쨌든 성 박사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막 보고서도 찾아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한 축에서 이미 또 비전과 상을 정하고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는데 각자 다른 레이스를 하고 있었구나. 같이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이 지금 미래 전략을 세울 때도 보니까 미래상을 정하고 누구나 거기에 어떤 미래가 됐으면 좋겠는지 상상할 수 있는 질문을 8가지를 던져놓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한 8개의 질문들을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테이블에 같이 모여서 테이블이라는 건 플랫폼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관점과 시선 그리고 이제 지향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각자의 역량들을 모아내는 소위 말하면 저희 예전에 같이 국회 토론 때도 얘기했던 빅텐트를 구축하는 거죠. 사역신의 큰 빅텐트. 그리고 이것들이 일상적으로 기획부터 과정 그리고 평가 완료 다시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 전 과정이 계속 같이 모여서 논의되고 흩어지고 또 결과로서 다시 또 도출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플랫폼이 구축이 좀 하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이런 시도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있고 여기에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저 같은 경우 이제 과학기술과 이쪽에 비전문가잖아요. 문외한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영역에서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활에서 어쨌든 다들 혁신가로서 오늘에 안고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걸 더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의 미래상을 만들어가는 혁신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동료의식들 가지고 미래를 좀 같이 만드는 이런 플랫폼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좀 말씀을 하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한데 기술 영역에서 뭐 사회 문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제 리빙랩을 뭐 지역 사회에서 하고 또 기술학 가지신 분들이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면은 자기들끼리 리빙랩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기존의 방식에서 익숙한 주체들끼리 우리끼리 하고 있는 리빙랩을 하고 있고 근데 리빙랩이
주민 참여도 좋긴 한데 서로 융합과 협력을 전제로 하고 이제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술은 기술대로 이제 주민들을 활용할 방향 정도로 생각하고 또 이제 지역 현장은 지역 현장대로 또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의 범주에서 활용이지 쑥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떤 진짜 결합이 이루어지는 방식들은 아닌 거죠.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도 어디에 누가 있는지 그거부터 파악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이제 결합이 안 된 상태로 이루어지면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과학기술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거대 공공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출연연이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단계로서 접근으로 얘기했던 거고 그렇게 궁극 솔루션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거 아니라도 할 일 많아. 우리가 굳이 이거 R&D 해야 되는데 시민 참여 협력 그것까지 해야 돼? 그거 안 해도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들은 많이 있거든.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현장과 공간 속에서 이제 뭘 만나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서 여전히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그 2045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해봐요. 그 중에서 진짜 문제의 핵심은 뭘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뭐 처음에 생존 욕구가 이루어지면 뭐가 필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하고 이런 것들이 욕구인데 20년 후에 우리 사회는 과연 자아 실현이 중요한 숙제가 되는 사회일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생존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R&D 과제들, 미래지향의 욕구들은 자아 실현과 성장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굉장히 뜨겁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우리가 왜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는가 그리고 새롭게 지금 갖게 되는 거는 다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세 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지금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신지. 우선 현장의 신호를 정확하게 좀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 R&D의 성과 평가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R&D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장이 받아들여지는 정의의 불분명성 그리고 어떤 역할의 불분명함과 목표의 불분명함. 두 번째는 모든 걸 다 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데 현장에서 발생했던 반가운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R&D를 하고 또 현장의 리빙랩과 또 지역 주민과 혹은 지역에 있는 거버넌스들과 함께 반가운 변화들을 만들었을 때 이 자체가 좀 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큰 기준점을 잡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다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활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우리의 사회의 활력주기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표 지향을 가지고 저희가 이 현안들을 대응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계속 노력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혁신적 관점에서 전환해 가야 될 그런 정책을 펼쳐갈 때 반가운 변화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힘 있는 변화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우리 모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과 성과의 틀 두 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세심하게 하나만 더 좀 짚자면은 사회 문제 해결 R&D의 내실화가 이제 필요한 시기다. 그럼 이 내실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투자를 조금 더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의원님 생각입니다. 이 내실화를 촉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목표와 주체와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값이 무엇인지를 우선 기준점을 삼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변화들을 힘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촉진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것에 동의하는 최근 저희 국정감사에서 우리 과기부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셨고 그것들을 지금 후속 조치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법을 만들거나 하나의 작은 변화를 줬다고 해서 모든 과제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현장성에서 입각한 이런 그런 팽창력들을 전제로 저희 국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더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다른 물꼬를 터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지를 계속 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의 묵직함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김민수 박사님과 우리 네. 센터장님입니다. 우리 김민수 박사님 현장을 묵직함을 지금 그 담당하고 계시는데 묵직함으로 한번 말씀해 주셔요.
예, 뭐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 R&D 측면의 사업으로서는 대전 지역 내에서 악취 문제 개선을 대전 지역 내에서 하기 위한 산업단지 이제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것 사업들을 제안해서 뭐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고 제안해서 이제 대전 지역에서 다른 기관들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지역 시민사회들하고는 이제 또 자원순환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2050 뭐 넷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실천하고 아니면 시민들의 실천에서 끝나지 않고 정부와 사업 주체들, 기업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방향까지 이제 같이 보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 중심의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연결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 아까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새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우리 가야 될 길들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아까 공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활동들을 이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과학기술 그룹들 중에서 좀 미래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룹들의 네트워크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또 하고 있는 뭐 국가과학기술연구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융합 클러스터 사업도 존재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뭐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 만들어진 지 2주 정도 조금 더 된 페이스북 그룹에 지금 한 200명이 들어와 가지고 과학기술 미래 전략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룹들이 형성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토대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과학기술이 어떤 길을 왜 걸어 나가야 될지 그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그것도 한편으로는 정책으로 제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현장 중심의 그룹들을 좀 이제 같이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형성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좌관님이 이제 좀 말씀해 주셨던 거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회 문제 해결 R&D가 그냥 어떤 R&D 사업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 설계되면서 만들어졌을 때 국민생활연구군으로 하자. 국민생활연구군은 프로그램부터 상위 개념이었거든요. 혁신 R&D 명령이 있고 그것과 별개로 국민생활연구라는 군이 또 있다. 그래서 기존 R&D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일 큰 단위의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든 것 개념이었는데 여전히 국민생활연구는 사업 단위에서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뭐 EU 같은 경우는 뭐 FP를 통해 추진하고 호라이즌 2030 이어가면서 사회문제 관련 영역이 40% 50% 가까이 가잖아요. 그런 만큼의 이제 투자가 필요한데 여전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쪽에 작은 영역으로 사업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같이 이런 것들을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목적과 방향성 그런 것들을 살려내면서 끄집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뭐 제도적인 부분들 법 이제 그렇게 만든다 그러셨는데 보좌관님이 하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법 만든다 그러면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규제만 생길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현장에 있는 맹아들을 어떻게 촉진시켜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깊게 봐주시면 현장에서도 충분히 더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전환을 생각할 때 과학기술이 한 축이라면 저는 지역사회, 사회가 한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엄성용 센터장님을 배웠을 때 또 다른 우리는 한 축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엄 센터장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얘기 조금 말씀해 주셔요. 일종의 코디네이션, 코디네이터로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금 사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학기술이 됐던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조금 더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자기들끼리만 해라는 그 울타리가 아닌 이제 더 큰 우리로서 이제 함께 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복잡단단한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사회혁신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협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는 일들을 촉진하는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양한 흩어져 있는 많은 혁신가들, 혁신 그룹들의 이런 관계들을 찾아내고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나갈 방향들을 같이 설정하고 또 실제로 협력해 가는 이런 일들을 좀 해나가고 있고요. 의제를 중심으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게 이미 새로운 관계잖아요.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역량들을 모아내는 거죠. 새로운 협력 방식을 갖고 여기서 좀 자주 반복 그리고 당위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쉽게 빨리 해소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얘기해야 되고요. 자주 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자주 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 자담회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저한테 물었어요. 왜 하고 싶으냐고. 왜 정책 자담회를 지금 시작해야 되고 하고 싶은지 저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제 스스로가 네오구나를 깨달았고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거든요. 근데 정책 자담회는 그러한 과정을 갈 때 모두 다 네오다. 근데 네오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네오와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 자리를 매김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 번 하면 몰라요. 근데 저는 자담회를 시리즈로 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러한 쪽으로 어떻게 전환해 나갈 것인 게 한 축이라면 또 한 쪽으로는 과학기술이 지역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 그리고 최종 사용자하고 어떻게 함께 만들면서 코크리에이션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자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민산 학연관이 서로 어떻게 한 그라운드에 어떤 배를 타고 어떻게 서로 항해하면서 먼 길을 갈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시리즈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는 약간 버벅대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약간 어색하고 조금 부족한 걸 열어주는 어찌 보면 한편으로 망가지는 역할을 우리가 일부 해줬다는 왜 망가지는 역할을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요. 그리고 좀 마무리하는 시간 하고 마무리할게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구 현장 구성원들과 함께 진짜 이 과학 기술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지 그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현장 중심으로 뭐 지금도 여전히 현장과 긴밀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 지역 중심,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것들 길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 속에서 이제 다양한 분들 여기 뭐 계신 분들 정책 현장에서 또 사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서로 다른 주체들과 손을 잡고 이제 협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전후로 저희는 모두는 좀 낯선 위기에 늘 직면해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시기일수록 좀 더 격려하고 독려하는 풍토가 우리 사회엔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과학기술 R&D를 비롯한 사회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좀 반가운 변화를 좀 힘있는 변화로 좀 만들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속화 시켜내고 무엇을 연착륙 시켜낼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저 스스로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 함께 앞으로도 좀 잘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우리 앞에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들이 맞닿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근데 우리가 함께 하면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저는 계속 손을 내밀 테니까 함께 잡아주시고 저와 함께 우리가 돼서 더 확실한 미래를 위한 즐거운 상상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